바탕화면에 보면은 요 초록 색깔 아이콘으로 엑셀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으실 거예요. 엑셀 찾아서 더블 클릭해서 열어줄게요. 마우스 크기 줄이면 자꾸 까먹네. 어디요? 바탕화면에 보면은 엑셀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으실 거예요. 찾아보세요. 엑셀이 무슨 뜻이에요? 정확한 뜻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엄청난 대단한 다양한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엑셀런트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진짜로. 뭐 세 가지 영어였는데 이거는 다른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건데 기억이 안 나. 영어라 가지고 엑셀런트란 단어밖에 기억이 안 나. 나는 무슨 보일러로 엑셀 그거지. 아무튼 뜻이 엄청난, 대단한 뭐 이런 뜻이라 그랬어. 이게 이제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은 만약에 선생님이 사무일을 할 거라면 필수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떨 때 쓰는 거냐면 계산, 정리, 요약, 보고서, 차트, 그리고 통계. 암튼 수학이란 수학은 다 여기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분야가 다양하고요. 엑셀 하나의 프로그램에도 굉장히 분야가 다양하고 하다못해 이걸 가지고 게임도 만들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매년 엑셀에 관련돼 있는 대회도 열리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무한정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엑셀인데 그만큼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접근성이 어려워서 공부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공부하기가 좀 어려워서 면접 같은 거 볼 때 엑셀을 다룰 줄 아냐 물어보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접근성도 어렵고 공부할 것도 많고 하니까. 만약에 선생님들이 조그마한 사업체를 차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엑셀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소상공인 조그마한 회사는 엑셀 가지고 가계부를 조금 쓴다든가 아니면 좀 통계를 좀 내는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서점에 가시면 엑셀 실문책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유튜브도 엑셀 실무 유튜브가 엄청 많아요. 저도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공부를 합니다, 선생님. 공부할 게 엄청 많다는 거. 자, 그러면 화면 구성부터 살펴볼게요. 여기 대부분 학생분들 엑셀 처음 다뤄보시죠? 설명기 편 용이하기 위해서 화면 구성부터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위에 상단에 보시면 통합문서 1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를 제목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제목 표시줄. 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사에서 나온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 모양새가 뒤에 배우게 될 파워포인트와 굉장히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도구를 조금 외워가시면 뒤에 파워포인트 하실 땐 쉽게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제목 표시줄의 왼쪽에 보면 저장 버튼, 되돌리기, 다시 실행, 새로 만들기. 여기를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우리가 편집을 직접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옆에 보면 짝대기 삼각형 화살표 있죠? 눌러보시면 다음처럼 이렇게 펼쳐지고요. 그죠? 안 펼쳐져요? 화살표 누르라는데 엉뚱한 거 누르고 있는 거 아니죠? 화살표 누르면 아니 그 옆에 이거요? 오른쪽 이거요? 오른쪽 끝. 조금 더 조그만 짝대기 삼각형, 짝대기 화살표. 선생님, 그리고 그거 지금 누르신 화살표의 색깔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거랑 색깔 비교했을 때 어때요? 색깔 있어요.
아니, 색깔이 옆에 있는 거에 비해서 어때요? 좀 밝죠. 어둡죠? 흐리죠? 흐린 거는 비활성화. 눌려요, 안 눌려요? 그쵸? 선생님 혼내는 게 아니야. 알아야지. 옆에 있는 거보다 색깔이 꺼져 있잖아요. 그럼 눌려요, 안 눌려요? 안 눌려요. 자, 그러면은 그거 클릭했을 때 아래로 내 메뉴가 펼쳐지죠? 거기에 새로 만들기부터 리본 메뉴 아래 표시까지 쭉 있는데 앞쪽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밖에 꺼내져 있는 것들입니다. 체크가 없는 아이들은 안 꺼내져 있는 거. 내가 자주 쓰는 기능들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클릭을 해서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어요. 열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요거 화살표 클릭해서 열기를 다시 눌러주시면 이렇게 뒤에 그림이 없어집니다. 이거 외에도 기타 명령을 누르면, 누르지 마세요. 기타 명령을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도구들이, 여기 엑셀에 들어가져 있는 도구들이 쭉 나와 있게 되고요. 여기서 더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통합 문서이라고 써져 있는 거 제목 표시줄이고, 오른쪽 맨 끝에 최소화, 최대화, 닫기가 있습니다. 자, 최소화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선생님? 화면 가릴 때. 가릴 때 비슷해. 무슨 밑에 작게? 밑으로. 어디가? 밑에 이름이 뭔데요? 엑셀. 이거 밑에 이름이 뭐예요, 이거? 엑셀. 이게? 얼마나 이거? 아니 이거 꽂아야 돼요? 갑자기 그걸 물어본다고? 선생님 이거 이름 뭐냐니까 이것부터 대답을 하셔야지. 어디? 이거 이름 뭐예요, 저거? 찾기. 작업 표시줄. 저거 이름 뭐라 한다고요? 가격. 자, 작업 표시줄로 숨기는 게 뭐예요? 요 이름이 뭐예요? 최소화.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 사각형 있죠? 걔 이름 뭐예요? 최대화. 그 사각형 이름 뭐라 한다고? 최대화. 최대화는 창의 크기를 내가 모니터의 크기에 맞춰서 크게 키우거나 반대로 이전 크기로 이렇게 작게 만든다거나 할 때 사용합니다. 이전 크기일 경우에는 직접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어요. 요즘이었나?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 요거 닫기 끌 때 쓰는 거죠? 요 정도. 자, 그 다음 위에 보면은 홈부터 도움말까지 여기를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 리본 메뉴는 이름에 어울리게 도구들이 들어있고요. 이게 기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가 다루게 될 도구는 조금 적어요. 홈이랑 삽입이랑 페이지 레이아웃이랑 수식, 데이터. 이 중에서도 아주 일부분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홈 앞에 보면 파일이라고 있죠? 요거를 파일 탭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 파일 탭을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자, 그러면 창이 변동하죠? 한글이랑 좀 다른 점은 파일을 누르면 창이 변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장을 한다던가 인쇄를 한다던가 아니면 옵션을 바꾼다거나 하실 때 쓰실 수 있습니다. 원래 편집할 수 있는 편집창으로 돌아가려면 여기 왼쪽에 보고 있는 화살표 있잖아요. 이거 눌러주시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가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A1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A1 써져 있는 거 이름 상자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이름 상자. 자, 이름 상자는 셀에 이름을 표시한다 해서 이름 상자예요. 자, 그럼 셀이라는 건 뭘까요, 선생님? 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셀을 한국어로 해석하면 칸이에요, 칸. 한 칸. 자, 요 한 칸에
이름을 표시한다 해서 이름 상자예요. 오케이? 자, 이때 마우스를 가지고 요 한 칸, 그러니까 셀에다가 클릭 한번 해보세요. 셀에다가 클릭 한 번씩 해보세요. 클릭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때요, 선생님? 이름 상자에 이름이 어떻게 돼요? 바뀌게 되죠? 자, 요 클릭할 때 초록 색깔 테두리가 움직이잖아요. 요 초록 색깔 테두리의 이름은 셀 포인터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셀 포인터는 엑셀이 커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엑셀에 뭐라고? 커서 커서가 뭐였죠, 선생님?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거? 커서가 뭐였지? 마우스. 아닌데, 나는 이거 마우스 포인터라고 하는데. 커서가 뭐였죠? 글자를 쓸 때 깜빡깜빡 하고 있는 검은 색깔 선. 그게 커서예요. 글자를 쓸 때 뭐 하고 있는 거? 깜빡깜빡 하고 있는 거.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슈? 응. 그거 커서예요. 자, 근데 엑셀에는 그 커서가 없습니다. 개가 있어야 글자를 쓸 수 있거든요, 원래는. 근데 엑셀은 커서가 없고, 이 커서를 대신하는 게 요 셀 포인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셀 포인터에다가 그 글씨를 쓰면 안 보이던 커서가 생겨요.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이 셀 포인터가 엑셀에서 커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이 커서를 클릭했을 때 여기 이름 상자의 내용이 변동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 이름을 보지 않아도 이 해당하는 셀의 이름을 알 수가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럼 뭘 보고 알 수 있냐? 여기 A, B, C, D, E, F, G 요 영어 써져 있는 거를 행머리글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1, 2, 3, 4, 5, 6, 7, 8 숫자 써져 있는 거를 열머리글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열이랑 행이 만나서 칸이 되는 거죠. 그죠? 열과 행이 만나서 요 한 칸, 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차해서 불러주면 그게 셀 이름이 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요거 이름 뭘까요, 선생님? A3. B열의 2번 행이니까 B, B. E. 요거는요? C3. C열의 3번 행이니까 C3. 요거는요? E열의 8번 행이니까 E8. 하나 더. 요거는요? FE. F열의 2번 행이니까 F2. 뒤에 가 숫자까지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요, 셀이에요. 요거는요? T5. G열의 5. 5번 행이니까 D5. G5. 제가 설명을 할 때 B2부터 G4까지 블럭 잡으세요. B4부터 A8까지 블럭 잡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셀 이름을 찾지를 못하면 요거 수업 진행이 안 됩니다. 적어도 A, B, C, D, E, F, G까지는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셀 이름도 파악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쭉 길게 나 있는 거 있죠? 요거를 수식 입력줄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 수식 입력줄은 말 그대로 수식을 입력한다 해서 수식 입력줄인데 계산한 식이 그대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는 100을 쓰고요. 하나는 50 더하기 50을 썼어요. 그러면
엑셀에서는 표시가 둘 다 100으로 나오게 됩니다. 화면상에는. 이때 클릭을 했을 때 입력한 원본 데이터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식 입력줄이 얘는 그냥 100으로 보이죠? 근데 요 두 번째 거는 어때요? 는 50 더하기 50. 입력한 수식을 그대로 보여줘서 수식 입력줄이라고 합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해보지 마세요. 지금 따라할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A랑 1번 사이에 요거 삼각형 보이죠? 얘 셀 모두 선택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셀 모두 클릭해보시면은 클릭해보세요. 셀이 어때요? 한 번에 다 회색으로 바뀌죠? 요거 누르시면 셀이 모두 선택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셀 포인터 아무데나 클릭해 줄게요. 있나요? 자, 그 다음. 자, 이 지금 눌러보고 있는 요 창을 워크시트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워크시트의 크기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위동막대가 있고요. 아래 하단 쪽에도 보면 이동막대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죠? 자, 요거 이동막대에 아래쪽에 있는 이동막대 오른쪽 보면 화살표 있죠? 그거 꾹 누르고 있을게요. 마우스로 꾹 누르면 어때요? 움직이죠? 위에 열 머리글에 숫자도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여기 오른쪽 끝에 보면 아래 보고 있는 화살표 있죠? 이거 꾹 눌러보세요. 어때요? 숫자가 아래로 내려가죠. 책이 나와 있는데 열 머리글의 개수는 16,384개. 아래쪽으로는 일십, 백천, 만, 십만, 백만. 104만 8천원. 104만 8천원. 8,576개의 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창의 크기가 거의 전지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크고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입력 데이터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 좀 무겁다. 그러니까 무겁다는 뜻이 뭐냐면 버벅된다라는 얘기예요. 약간 부피가 커서 가벼운 사람들은 잘 빠져나가잖아요. 무거운 사람들은 더디게 빠져나가죠. 엑셀은 약간 그런 타입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 다시 원래대로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죠? 원래 자리로 가야 되겠지? 그죠? 자, 키보드에 보면 홈이라는 키 있어요. 키보드에 보면 홈이라고 있어요. 여기 6개들이 키보드에 요 홈이라고 써져 있어요. 있어요? 그 홈키 눌러주시면 홈키 눌렀어요? 네. 원래 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그죠? 네. A1 나와요? 네. 안 나오시는 분? 응.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르고 홈키 다시 누르세요. 했나요? 자, 그럼 A1셀 바로 보일 거예요. 이렇게 원래 자리로 홈키를 이용해서 돌아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워크시트의 왼쪽 아래에 보면 시트 1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있나요? 네. 이 시트 1을 시트 탭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이 엑셀이 재밌는 점이 한 개의 문서에 여러 개의 문서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같은 경우는 페이지가 모자라면 그 다음 페이지가 추가되고 또 모자라면 또 추가되죠.
근데 저장을 할 때는 한 개의 페이지로 한 개의 페이지? 한 개의 문서로 쭉 연결돼서 나오잖아요. 그죠? 페이지가 그냥 추가될 뿐 아래로 쭉 연결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엑셀은 달라. 엑셀은 아무리 내가 길게를 하더라도 시트 탭을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여기 연결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문서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많이들 쓰냐면 우리가 가계부를 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1년치를 쓰겠죠. 1월부터 12월까지. 그죠? 그래서 첫 번 시트 1에다가는 1월달 거, 시트 하나 더 추가해서 2월달 거, 시트 하나 더 추가해서 3월달 거. 대신 내가 3월달에 지출이 많았어? 그러면 그 3월달에 지출 많은 양을 쫙 한 번에 다 쓰는 거예요. 적든 싫든 문서를 한 개의 문서에다가 여러 개의 시트를 통해서 12개의 시트를 만들 수가 있죠. 최종 복구서까지 해서 13개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다. 저장을 할 때는 그게 따로 저장이 돼요? 한 번에 저장이 돼요? 한 번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한 개의 문서에. 이해되시나요? 하시다 보면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뭐 시트 탭 이동 다추는 모르셔도 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더하기 빼기 보이시죠?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나요? 이거 더하기 누르면 확대, 빼기 누르면 축소인데 근데 이게 어차피 선생님 더하기 빼기 안 눌러도 저희는 단축키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했었죠, 선생님?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위로 굴리면 어떻게 돼요? 확대. 아래로 굴리면 어떻게 되죠? 축소돼요.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을 위로 굴리면 확대, 아래로 굴리면 축소. 그런가요? 저희 행번호 1번부터 15번 정도까지만 보이게 해줄게요. 자, 그러면 화면 구성까지 좀 살펴봤는데 자, 우리 그럼 글자를 좀 작성을 해볼 건데 작성하기 전에 이게 엑셀이요. 그 다른 프로그램이랑 입력 방식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입력 방식을 먼저 배우고 합시다. 자, A1셀에다가 클릭해주세요, 선생님. A1셀에다가 클릭해주세요. 했어요? 가만있어, 이거 뭐야? A1셀에다가 클릭해주세요. 용어가 없어졌어. 네? 맨 위로 올라갔다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 잠깐만.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 위로 그렇지. A1셀 클릭하세요. 없어졌어요. 모르겠어요. 안 돼요. 금지. 금지는 좀 그런가? 금지는 말이 좀 이상한데 그거 하려고 왔는데 그치? 그 얘기하려고 왔는데 자 A1셀에다 다 클릭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안녕하세요라고 써볼 거예요. 커서가 없지만 글자 안을 쓰시면 깜빡깜빡하는 커서가 생길 겁니다. 안녕하세요까지만 쓰세요. 그거 외에 아무것도 누르지 마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를 썼어요? 네.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엔터를 눌러줍니다. 자, 원래는 표 안에다가 글자를 쓰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그 셀 안에서 줄이 내려오거든요. 근데 엑셀은 달라요. 엔터를 눌렀을 때 그 다음 셀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A에다가 안녕하세요 그 썼으니까 A에다가 만나서 반가워요 라고 써볼게요. 거기 하나 부러졌더라. 네. 있어요? 하나 없지 않아요? 잘 못 찾았나? 자, 만나서 반가워요라고 썼어요? 네.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탭키 TAB 왼쪽 끝에 ESC 아래 TAB 써져 있는 거 탭 찾았어요? 그걸 누르시면 꾹 누르고 있으면 안 되는데 홈키 누르세요. 홈키. 자, B2셀로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키보드에서 Alt, Shift, Enter 외에는 누르고 있어도 되는 키는 없어요. 다 눌렀다 바로 떼는 거예요. 눌렀어요? 자, 그러면 셀 포인터가 어디 셀로 넘어가요? B. B2로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선생님 워요는 만나서 반가워요의 워요는 어디 셀에 써진 걸까요? B. A2에 써졌다. 나는 B2에 써졌다. B. B2. 나는 A2에 써졌다. 나는 A2부터 B2에 써졌다. 메인 B. 자, 선생님 지금 요거는 다 A2에 써진 겁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B2에 써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글자가 A2에 써진 거예요. 그래서 B2에다가 글자를 쓰면 워요가 가려져요. 여기에다가 저도요라고 써볼까요? 저도요. 자, 저도요라고 썼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엔터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저도요라고 쓰니까 워요가 지금 가려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엑셀에서 글자를 쓰실 때 열의 넓이가 좁아서 가려지는 경우가 발생하니 쓰실 때 주의해서 쓰셔야 된다고. 넘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넘어간 거라고 안 넘어간 거라고? 안 넘어간 거라고. 그러므로 지금 여기 어요를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열이 지금 좁아서 그렇다며 어떻게 하면 보일까요? 열을 넓혀야 보이겠죠. 다시 선생님 지금 이거 글씨 가려진 이유가 뭐라고? 칸이 좁아서.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보이겠어? 넓히면 돼요. 근데 엑셀에서 넓히는 거는 한 칸만 넓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단체로 넓혀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넓혀야 되냐? 여기 A, B, C, D, E, F, G 영어 이름 뭐라 한다 그랬지? 여기 이름 뭐라 한다 그랬죠? 행렬. 열머리글. 숫자 1, 2, 3, 4, 5, 6, 7, 8 여기는? 행렬. 선생님 이게 열머리글이잖아. 그럼 요건 뭐겠어? 행머리글. 다시 이거 ABCD 영어 뭐라 한다고 이름? 열머리글. 여기는 행머리글. 행머리글. 이 열머리글에서 늘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랑 B 사이 여기 선 있죠? 네. A열이랑 B 사이 선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마우스 포인터 양쪽 화살표로 바뀌면 선생님 글자 쓰고 나서 바로 안 돼요. 엔터 치세요.
더블 클릭해 주세요. A랑 B 사이 선에다 올려놓고 더블 클릭. 어때요? 그럼 열 너비가 넓어지죠? A 더블 클릭은 그 열 중에 가장 긴 글씨를 기준으로 열의 넓이를 넓혀줍니다. 되셨나요? 자, A3에다가 클릭하고요. A3에다가 클릭하고 숫자 100을 한번 써볼게요. 숫자 100.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엔터. 자, 그럼 100이라는 숫자가 오른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죠? 자, 이때 선생님들 오른쪽 정렬 한 적 있어요? 있어요? 아니, 없죠? 다 하고 나. 지금 숫자 우리 100 오른쪽 정렬 한 적 없잖아요. 엑셀에서는 숫자와 글자를 구분을 좀 하기 때문에 다음처럼 숫자만 입력을 하게 되면 오른쪽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의사항이 있어요. 여기 A4에다가 100원이라고 한번 쓰고 엔터 한번 쳐보세요. 했나요? 자, 100원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얘 오른쪽 정렬 하나요? 안 하죠. 이 엑셀에서 100원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왼쪽에 그냥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쓴다면 이건 숫자가 아니고 글자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계산이 필요로 한 아이는 무조건 숫자만 입력을 하셔야 돼요. 네네. 숫자만 입력을 하셔야 돼요. 뒤에다가 다음처럼 글자를 쓰실 거면 엑셀의 독특한 기능 중에 표시 형식이라는 서식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00원 아래다가 이거 뭐였지? 날짜 한번 써볼 건데 날짜를 입력할 때 엑셀에 고정되어 있는 날짜 입력 방식이 있어요.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짜를 쓰실 때 그거 외의 방법으로 쓰시면 안 되고 무조건 이 방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쓰냐? 2025 빼기 01 빼기 며칠이니 오늘? 20일 요렇게. 자, 다음처럼 꼭 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쓰셔야 얘가 날짜라는 걸 알아보고요. 날짜 계산을 할 수 있게 돼요. 만약에 선생님이 따라 쓰지 마세요. 이렇게 쓰게 된다? 이건 그럼 날짜가 아니에요. 날짜 계산이 안 됩니다. 무조건 다음처럼 쓰시되 그거 외에도 약간 등록되어 있는 고정되어 있는 명령어가 있는데 날짜 관련되어 있는 거 하나 더 얘기하자면 다음처럼 쓰시면 돼요. 01월 슬래시 20일 이렇게 한번 써보실까요? 01 슬래시 20 자, 그리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어때요? 오른쪽 정렬. 오른쪽 정렬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아까 여기 100원은 왜 왼쪽 편으로 갔는데 이걸 오른쪽이지? 이제 얘기할 거예요. 자, 01 슬래시 21이라고 썼죠? 엑셀에 등록되어 있는, 고정되어 있는 명령어 중에 요 날짜 형식도 있어요. 01 슬래시 22.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엔터를 쳐야 돼, 선생님. 선생님 요거를 월 한글로 쓰면 안 돼. 다시 선생님 앞에 봐요. 앞에 봐요. 지금 써져 있는 거 싹 지우고. 다 지웠어요?
지웠어요? 01/20 이렇게 쓰라고. 슬래시 뭐 눌러야 돼? 거기에 슬래시 있어요. 찾으세요. 오른쪽 하단에 물음표 아래 시프트 안 누르고. 됐어요? 아직 못 찾았어요? 그리고 엔터 쳐보세요. 어떻게 돼요? 옆으로 갔어요. 옆으로 가죠? 응. 자, 01월 20일로 바뀌죠? A6셀에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 클릭하세요. 클릭했어요? 그리고 수식 입력줄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지금 위에 있는 형태와 똑같이 나오죠. 날짜는 원래 무조건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는데 요것도 이제 등록되어 있는 명령어 중에 하나라서 다음처럼 입력하더라도 대신 원본에 대한, 이것도 어차피 날짜기 때문에 원본에 대한 거는 습작대기로 보이게 된다. 더블 클릭하지 마세요. 엑셀에서 더블 클릭하면 안 돼요. 네. 근데 뭐 아무것도 안 돼. 요거를 클릭을 하면 여기 위에 수식 입력줄의 모양이 변한다고. 오케이? 오케이. 집중해서 들으세요. 설명. 힘들어. 자, A7에다가 클릭을 해줄게요. 숫자, 날짜 있고 이제 수정을 하는 걸 해야 되구나. 자, A7에다가 우리 감자라고 쓰고 엔터 한번 눌러줄게요. 감자. 감자 눌렀나요? 네. 자, 감자를 쓰고 엔터를 쳤는데 나는 A7 셀에다가 감자가 아니고 고구마를 썼어야 된다. 그럴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감자를 고구마로 바꿔줄 거거든요. 근데 엑셀은 지울 필요 없습니다. 거기다 그냥 고구마를 쓰면 돼요. 고구마를 쓰고 엔터. 고구마 쓰고 엔터 눌렀어요? 자, 그러면 다음처럼 지워지고 기존 게 지워지고 써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요? 네. 자, 근데 나는 이렇게 다 한 번에 지우고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조금만 수정하면 돼. 자, A8에다가 다음처럼 5탄에서 써줄게요. 됐나요? 자, 여기에서 우리 요것만 수정하면 되죠. 엔터 치셔야 돼요, 선생님. 자, 요것만 수정하면 되죠. 이럴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수정하고 싶은 셀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음처럼 어떤 커서가 생깁니다. 검은 색깔 선 깜빡깜빡하는 게 커서예요. 커서가 생기게 됩니다. 그죠? 네. 이 상태에서 방향키나 마우스를 이용해서 수정하고 싶은 글자 뒤에다가 커서 갖다 놓고 평소처럼 백스페이스로 지우고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엑셀의 마무리는 뭐냐? 엔터다. 엑셀의 마무리는 뭐라고요? 엔터다. 이렇게 엔터를 눌러서 커서를 마무리 시킬 수 있어요. 난 안 돼. 뭐가 안 돼요? 반 직업. 더블 클릭하고 아, 지우고 직접 지우고 자동 없어요. 직접 쓰라고요? 직접 써야 돼요. 원래 쓰는 거예요.
누가 자동으로 해줘요, 선생님? 감자 고구마 그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감자 고구마 썼잖아. 네? 됐어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지워볼 건데, 엑셀에서는 지울 때 백스페이스가 아니고 딜레트 키를 눌러서 지워줍니다. 뭘 눌러서 지운다고요? 딜레트 키. 키보드에 보면 그 홈키 왼쪽에 딜레트 있어요. 일단 키보드 키캡 찾아주세요. 딜레트. 찾았어요? 네. 자, 찾았어요? 키보드에 홈키 아까 어디 있었어요, 선생님? 오른쪽에 거기에 보면 딜레트도 있다고. D-E-L-E-T. 엔드 왼쪽에. 찾았어요? 아직 누르지 말고. 자, 우리 저도요라는 글씨를 지워볼 거예요. 저도요라는 글씨 지워볼 거예요. 클릭하고 딜리트 키 눌러볼게요. 딜리트 키 눌렀어요? 네. 자, 그러면 다음처럼 글씨가 지워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글자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요 나머지 내용 입력한 것도 지워볼 거예요. 자, 요걸 한 번에 지우려면 블럭을 잡아야 되거든요. 자, 여기 A1셀부터 A8셀까지 이렇게 쭉 드래그 해줄게요. 했나요? 이거 나가도 돼요? 전번에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뭘 나가요? 이 안에서 바깥으로. 전번에 이거 할 때는 이렇게 나가면 안 됐잖아. 나가면 안 되죠. 나가면 안 된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잡는 걸 해야죠. 자, 블럭 잡았어요? 자, 근데 우리가 한글에서 블럭을 잡을 때 앞에 보세요. 전체 다 잡혔잖아. 여기에다 마우스 올려놓고 이렇게 드래그. 요렇게 드래그, 선생님. 중간에서. 자, 이렇게 블럭을 잡을 때 한글 같은 경우는 맨 앞쪽에 있는 셀부터 색깔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색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근데 블럭이 잡힌 걸까요, 안 잡힌 걸까요? 잡힌 거예요. 이게 색깔이 안 들어와도 잘 보면 셀 포인터가 바깥쪽에 크게 씌워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럭을 색깔 보고 구분하시는 것보다는 바깥쪽에 있는 선을 보고 구분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자, 지울 때는 뭐 눌러서 지운다고요, 선생님? 딜레트 키 눌러서 지워준다고. 지워지나요? 자, 쉬는 시간 좀 갖고